안녕하세요. 네, 하우브로의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때 회원가입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까지 좀 하나씩 짚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바우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데이터 수집, 생성, 가공 기업에게 통합 바우처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데이터 바우처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사업관리 시스템 PMS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데이터 바우처 포털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에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이 떠 있어요.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기본적인 공고문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 하단 내려오시면은 총 6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6개 양식 전부 다 꼼꼼히 읽어보셔야겠죠. 물론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릴 거긴 하지만 직접 대표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원사업 제출 서류 사업수행 계획서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양식이고 그 밑에는 이제 수요기업 결과 상위 20% 목록이 함께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사업비 구성표, 우리가 이제 민간부담금 계산기, 기업에 맞춰서 현물이나 현금 얼마 부담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가이드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또 발표자료 양식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서류를 살펴봐야겠죠.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3월 14일까지 금요일 18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14일 금요일 6시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접수 마감일 한 2, 3일 전에는 지원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당일에 많은 접수가 몰리다 보니 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2, 3일 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까지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부터는 지금 현재 PMS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되시는 한에서는 좀 빠르게 접수해 주신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서류를 좀 제출해야 하는지 너무 중요하죠. 자, 일단 이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2월 12일 이후 발행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된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새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스템 자동조회 서류가 있는데 일반 분야와 현재 사회현안 분야에서 보시면은 각각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칸들이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초기 중견기업, 예비창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는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증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가 각각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는요, 시스템 자동 조회 후에 미대상 기업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접수 불가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관리 시스템 자동 조회 결과에서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우에는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일단 자동 검증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요,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은 자동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접수 중기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꼭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해요.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그리고 다 공통적인 서류는 사업수행 계획서와 발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상 제출되지 않는 서류는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별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제 별도의 보완 절차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수요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꼼꼼하게 읽으셔서 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일단 우리 사실증명을 준비해야 한 예비 창업자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증명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를 찾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거에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은 사실증명에서
총 사업자 등록 내역과 폐업 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고, 공고 이후에 사업자를 등록하셨다라고 하면은 총 사업자 등록 내역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연도를 설정하실 때 16년도부터 2025년으로 최대 설정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이 아닌 초본을 꼭 발급받아 주셔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불가합니다. 이때는 주민번호 앞자리와 현 주소를 공개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주셔야 해요. 이때 가려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선정평가 시에 발표를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10분 이내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수요기업의 실무 책임자 또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드시 모든 서류는 3월 7일 금요일까지 준비 완료하기라고 이렇게 저희가 기재를 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니 미리 사실 서류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는 최초 발급 시에 PMS에서 자동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7일 금요일 전까지 확인하고 발급받아 주세요. 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우리 발급받으시게 되면은 최대 한 7일까지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발표 영상에 모두 수요기업명이 언급 금지가 되어 있으니 이 점도 꼭 준비해 주셔야겠죠. 맥 환경에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윈도우 PC 체제에서 꼭 제출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회원가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바우처 포털에 들어오시면은 현재 회원가입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하냐면 바로 사업관리 시스템 PMS로 넘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죠.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개인 회원, 기업 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인 분들은 개인 회원이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인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 중소기업 분들은 당연히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때 우리가 범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공동인증서의 경우는 이제 각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셨으면은 상단에 보이는 접수에서 수요기업 접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분야에서 일반 부문 접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수 바로 가기라고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총 5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자격 검토 팁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지원 자격 검토를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활용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 저장이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개방 데이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에서 만든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일단 밑에 내려오시면은 저는 현재 예비 창업자로서 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동 검증으로 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조회 후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옵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먼저 조회부터 해봐야겠죠. 일단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발급을 받으시면은 내가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그걸 보시고서 나중에 구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들어가셔서 일단 시스템을 자동 조회하신 다음에 미대상 기업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자동 조회했을 때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부터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예비 창업자는 지금 보시면 다 수동 검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해 주시고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 각각 입력해 주세요. 지방세 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완납은 정부 24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해 주시고, 여기서 청년기업 확인에서는 검증이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이라고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고 이 버튼이 바뀐다라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사실 증명 역시 수동 검증하셔야 합니다. 네, 홈택스에서 가능하시고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등록한 경우는 각각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그리고 총사업자 등록 내역, 폐업 사실 증명, 그리고 총사업자 등록 내역,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발급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등록 초본. 네, 우리 아까 주민등록부 등본이 아닌 초본이었죠? 네, 그 초본을 꼭 받으셔가지고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현 주소를 꼭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다 서류를 제출하셨다라고 하면은 임시 저장을 하셔야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나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게 되고 이 창업 아이템명 또는 사업명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요기업 실무 책임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 인증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임시 저장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세 번째 신청 정보 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지원 부분 보시면 데이터, 상품, 활용 서비스 이렇게 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데이터 상품 경우는 네, 기존 데이터를 구매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 상품 들어갔을 때 나와 있었던 데이터들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수요 기업한테 100% 맞춤형 데이터가 아닌 이미 공급 기업이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상품과 활용 서비스를 조금 우리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활용 서비스의 경우는 우리 기업에 알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좀 맞춤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활용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 범위는 데이터 기획 설계, 데이터 수집 생성, 데이터 분석 네, 모두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청 사업의 산업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 이 데이터 활용 목적은 말 그대로 내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고도화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 전략 수립 혹은 위험 최소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아니면 고객 예측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밑에 공공 데이터 활용 계획에 예, 아니요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 공공 데이터는 또 어떤 거냐면 네,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낸 자료나 정보를 모두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 데이터 포털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데이터 찾기로 들어간 다음 데이터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10,000건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고, 일단 정부에서 직접 수집을 해놓은 오픈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가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경우만 얘를 체크하시고, 이번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좀 수집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또 장점과 좀 단점이 나뉘는데요.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미리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건수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꼭 우리 기업에 내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 과제인데요. 이때는 해당과 해당 없음 둘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일단 이 개인정보 처리 과제라고 하는 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이렇게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과 같이 이런 민간정보를 좀 이야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는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칭이나 좀 추천 알고리즘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보다는 데이터 생성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 사업 개요의 경우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 초반에 개요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작성한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500자 내외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은 데이터 정의 요약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사업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요약하셔서 500자 내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셨으면 임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사업비획 구성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원 부문 확인이 가능하시고, 현재 한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
사업비 구성을 잘 해주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가공바우처 신청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시면은 일단 내가 필요한 카테고리를 전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처리, 품질, 뭐 시각화, 정보 추출 또는 조합, 뭐 전략 수립, 설계, 생성 수집, 뭐 이렇게 복수 선택이 가능하니 이거는 필요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공 서비스 설명 부분은 아까 우리가 포털에서 봤었던 데이터 상품이나 활용 서비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공 서비스 설명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희망 공급기업 선택과 미선택이 있습니다. 희망 공급기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우그로우를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업비 구성을 좀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엑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사업비 구성 기준표입니다. 네, 올해는 최대 4,5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각각 현금과 현물 이 부담 비율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을 부담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현금 부담 비율이 1,500만 원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 25%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이 필수고 나머지는 현물 부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현금은 150만 원, 현물은 1,350만 원인 걸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런 다음 소상공인의 경우는 25%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입니다. 이때 현물 부담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간이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 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금으로 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기업도 영세소상공인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 하지만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민간 부담금이 아예 면제라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맞춰서 우리가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까 현금 부담이 150만 원이었죠? 150만 원을 이렇게 현금에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남은 1,350만 원은 우리가 밑에 참여 인력 추가를 하셔서 현물을 부담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참여 인력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구분해서 채용 예정, 재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채용 예정으로 선택한 다음에 직급 입력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그 채용일, 그런 다음에 225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참여율은 100% 라고 하시면은 이제 225만 원 곱하기 6은 1,350만 원이죠.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민간 부담금 현물에서 포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한 명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인력 모두를 추가해 주셔야 하는데, 참여 인력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미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구성하실 때 이 금액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좀 증빙하실 때 조금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 있으니 일단 한 명한테 조금 몰아주시고 나중에 인건비 목록을 이렇게 나누실 때 이 금액을 나누시는 것보다는 한 명만 포함으로 전체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미포함으로 구성해 주신 것이 나중에 증빙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민간 부담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월급여를 0원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 사업자 대표 1인만 재직 중인 경우는 대표자를 현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때는 개인 사업자 대표 1인만 재직 중이고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를 참여 인력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 외에 재직 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는 직원 현물 인건비를 계상하셔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근로소득자를 현물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구성방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임시 저장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제출 서류 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항목당 각 한 개씩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각각 PDF로 변환하셔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여기 현재 발표 영상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지만 이 발표 영상의 경우는 선정평가 때 온라인 실시간 발표 평가를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업 수행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우리가 업로드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 하나는 제한 용량이 일단 20메가라는 점이에요.
20메가. 일단 우리가 PDF로 내보내실 때 우리가 고화질로 하시면 좀 용량이 아마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화질로 선택하셔야 좀 저용량으로 나올 테지만, 만약 20메가가 넘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스몰 PDF나 아니면 어도비 PDF를 좀 사용하셔서 PDF를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둘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압축하셔가지고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이곳에 한 번 더 업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파일들을 업로드 하실 때는 이제 이름을 땡땡땡 주식회사 사업수행계획서 땡땡땡 회사 발표자료, 이제 이 양식대로 맞춰가지고 이름을 수정하신 다음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시 좀 유의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종 제출 완료하신 다음에 접수 마감 기한 전까지는 제출한 신청서나 첨부 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 마감 기한 이후에 최종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파일은 수정과 삭제,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청 상태가 최종 제출인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네, PMS에서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마감 기한 전까지는 제출한 신청서에 한해서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 이후에는 절대 삭제, 수정,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꼭 서류 날짜, 기한 잘 체크하시고 유의사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연락을 해주시고, 이제 하우그로우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우그로우 카카오톡 채널을 문의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